초코 핫가성 캐나다 호글 마스크 H 그레이 블랙 3종의 호글 3개를 더 6종 3세트가 50% 파격 인하 29,800원 지금 빨리 구매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사랑하니까 살림합니다. 참말로 뭐지? 우리 자기 추워서 안 되는데? 일용품 마음 불편하지? 여기에 담아주세요.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카레.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림. 지구 살림템. 예스. 중국을 탐하다. 채널 차이나. 백진. 수도 서울에서 관악산 삼성산을 넘어 고도 수원에 닿기 전 경기 남부 중심에 자리 잡은 안양.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일찍부터 안양천을 따라 농업과 공업이 발달했고 사통팔달 도로가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이자 산과 하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안양이란 명칭이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에서 유래가 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도시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흔적은 우리 일상 가까운 곳에 여러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안양에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 자체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유적과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 중부 지역의 정신적 도량이자 문화와 경제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중요한 유적지로 천년고찰 안양사터가 있던 역사적인 공간이자 근대 건축계의 거장인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한 옛 제약회사의 공장이 있던 부지였지만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안양시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골 조사를 통해서 그 일부가 발견이 되었고요. 2009년부터 또 2011년까지 3차 발굴을 통해서 이곳이 고려시대 때 안양사지라는 것이 밝혀졌던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을 통해 공업도시로 성장한 안양은 섬유공업을 시작으로 제약산업이 발전했는데요. 특히 여러 제약회사 등이 안양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한국 제약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 안양 지역 자체가
이제 공업화 도시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 당시 제조업에 관련된 공장들이 이쪽 안양으로 많이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장충동에 본사가 있었던 유유제약이 공장 건물을 이제 확장하면서 유유산업 안양 공장을 짓게 되었고요. 이들은 안양 유원지 초입의 땅을 매입해 공장을 짓고 2007년 제천으로 이전하기까지 50여 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공장은 산업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새롭게 탄생됐는데요. 그중 과거 연구동은 김중업 건축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김중업 건축가는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로 20세기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 3일 빌딩, 서울 올림픽 평화의 문 등 우리나라 근현대 건축 역사에 주목할 만한 건축 작품들을 설계했습니다. 이 공장은 그가 남긴 작품 중 생산시설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작품으로 건축 예술의 정신을 공장 건축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건축을 하나의 예술로서의 그런 정립을 하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의 기능적인 면보다 당시 5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술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서 그 당시의 환경과 조금 더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중업 건축가의 초기 건축 세계가 잘 드러난 연구동은 돌출된 F자 형태의 구조물이 눈에 띄는데요. 이 구조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건물을 지지합니다. 마치 땅을 박차고 비상하듯 외부 공간에 내부의 골조를 드러냄으로써 콘크리트 건축의 멋을 잘 살렸는데요. 구조체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어 이로 인해 내부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볼을 설치하지 않고 역보라고 해서 바깥으로 볼을 뺐습니다.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소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의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이 볼을 역보로 빼서 밖에서 구조상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내부적인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식지 않는 열정과 예술혼으로 건축 예술의 진수를 선보인 김중업 건축가는 단순히 기능에 충실한 건물이 아니라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으로 공간을 표현했는데요.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회사 로고를 형상적으로 설치해 독창적이면서도 입체감 있게 예술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으로서 재생 공간을 다시 이렇게 탄생시켜서 운영되고 있는 점도 한국의 현대 건축에 있어서 사실 리모델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건축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현대식으로 변신했지만 외형은 설계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며 지난날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천년의 역사가 새겨진 땅 위에 근대 유산을 켜켜이 쌓아오며 이제는 시민들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산책 나올 때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여기 그 옛날에 김중업 그 건축가가 이 건물을 이렇게 졌다는 거. 우리가 그 3층이나 4층 이런
공동주택을 이런 식으로 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공장까지의 역사를 또렷이 간직한 공간에 안양시의 정체성을 더한 안양박물관은 당시 공장의 핵심인 생산동으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공장스럽지 않은 외관을 위해 디자인 요소들을 적절히 삽입한 것으로 외벽 네 모서리에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할 공간을 두고 작품을 전시했다는 점입니다. 삭막할 수 있는 공장에 예술적 감각을 부여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조각상이 되어 있는 건물들, 특히 공장으로 사용된 건물 중에 조각상이 있다는 점이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한국의 현대 건축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유물은 안양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의 과거와 역사를 품은 풍성한 볼거리는 공간을 더욱 다채롭게 만듭니다. 시대와 용도에 따라 공간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천되어 온 흔적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건축물의 역사로 표상되어지는데요. 역사성 있는 건축물이 갖는 공간에 대한 의미를 재현한 모습이 색다르게 전해집니다. 경주의 황룡사처럼 김종원 선생님 건물도 다 허물리고 이곳이 고려시대 사제이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건축계와 이쪽 안양시에 이제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문화유산청에 이제 요청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학계의 의지가 이제 이루어져서 당시에 김중업 선생님 건물을 제외하고 박물관으로 짓는다는 조건 하에 박물관 장소로 이제 활용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옛것을 활용했지만 옛것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재생산하여 근현대 건축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서로 만나는데요. 과거의 시대를 드러내는 구조물을 통해 지금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건축적 특징은 필로티 구조라는 점인데요. 건물을 보시면 서쪽 기둥들이 건물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2층의 몸체가 돌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건설됐을 때가 1959년인데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필로티 구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서 이 건물의 이런 구조적인, 건축적인 특징이 아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동이 멈춘 제약 공장에 예술과 문화가 채워지면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시대를 배우고 알아가며 공간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전시장을 만든다는 게 되게 좋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건물을 조각품으로 장식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는 좀 흔했지만 그 후에는 별로 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일반 건물 같아 보임에도 조각으로 장식돼 있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안양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던 기업의 유형 유산처럼 세월을 이겨낸 건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특유의 정서가 느껴지는데요. 과거 보일러실을 살린 교육관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굴뚝까지
산업유산에 담긴 이전 세대의 문물에 현 시대에 맞는 새 기능을 부여하며 오늘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실은 지금 현재 김중호 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의 여러 가지 세미나나 또 학술 대회나 컨퍼런스들이 열리는 강당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문화가 소중히 간직되어지고 지역적 삶의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어지는 공간. 문화예술적 교감을 같이 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향유하는 시민들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세대가 서로 어울리며 누구나 문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59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는 또 박물관으로서의 활용 이런 공간의 활용 면에서 당시의 환경에 맞춰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을 하고 그 공존함에 있어서 서로 어우러짐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형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공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드러나게 하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전시관 앞에 우뚝 서 있는 조형물은 시대를 앞선 김중업 건축가의 담대한 예술성이 고스란히 함축된 프랑스 대사관 철거 과정에서 생긴 부자재입니다.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 그 기능을 다하게 된 이후에도 자신을 기억하는 매개체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사실은 김중업 선생님의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인해서 새로 증축을 해서 그 건물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부 기둥 부재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 전시관으로 운영되는 이곳은 약품 용액을 넣던 생산 건물입니다. 김중업 건축가의 건축 세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쉽게 건축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획전이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요. 과거 설비들의 자국이 여전히 남아 고단했던 지난날을 보여줍니다. 이런 건물들이 사실 재생건축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 건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그러한 경험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의미가 깊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재생공간은 그 건물의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안양천을 따라가다 보면 청정 자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안양 지역에서 나오는 인분을 처리하던 처리장인데요. 주변의 환경과는 다르게 분뇨의 악취로 인해 똥골이라 불리며 모두들 기피하고 꺼려했던 혐오시설인데요. 지난날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고 분뇨 처리장이 친환경 시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거 똥골이에요. 이게 똥골이라는 게 똥 분유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다 버리기 때문에 똥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 도로도 이게 없었죠. 이게 산이었었지. 3층짜리 한 동이가 두 동이가 있었어요. 그걸 헐어가지고서 요렇게 이제 체험 합숙장으로 다 만든 거야. 이제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이나 누구나 이런 게 있구나.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지. 또 조용하고 깨끗하고 여기가
오랫동안 분뇨를 처리하며 노후된 건물은 결국 폐쇄되는데요. 한동안 분뇨 처리 차량의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시설 모두를 철거하고 남겨진 직원 관사를 재생시켜 기후변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외관부터 친환경을 생각한 공간은 옛 모습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 뜻을 실천합니다. 용도를 다하고 세월을 견디다 낡아버린 건축물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재현할 수 없는 시간과 사연을 품은 존재로서 가치가 있기에 이를 살리는 것이 공간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겠죠. 빌라 건물이었고 입구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제 두 가구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에는 저희 사무실하고 이제 카페가 만들어졌고요. 2층은 이제 통으로 터가지고 전시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로 짓게 되면 폐기물이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탄소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이제 그린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죠.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똥골에서 이제는 다채로운 콘텐츠로 탄소 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영상과 전시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친환경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사고를 구현하고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게 건물 분야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새로 짓지 않고 이제 기존의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사실 이제 교육의 장소가 이제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뼈대는 어떻게 있었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녹색 건축이나 이런 그린 리모델링 기법을 녹였는지를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건물만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 전시관의 모든 공간이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의미가 큰데요. 당시 관사 벽의 일부를 전시함으로써 이곳의 역할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요. 아이들은 에너지 관련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는 경험을 쌓으며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주도하는 환경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층이 이제 유아부터 이제 중학생까지다 보니까 좀 그거를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이제 그 일반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좀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은 이제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 좀 더 넓은 범위까지 했을 때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의 공간이 되는 거를 목표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만들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과 다른 시대의 산업유산에서 1000년 전 흔적과 지금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그렇게 계속 뜻을 이어나갑니다. 제약회사인데 저런 식으로 짓는다는 게 좀 색다르긴 해요. 그래서 좀 볼 때마다 좀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좀 지어놓은 것 같아요, 건물을. 그래서 여기가 되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평화로우시대요. 여기 앉아 계시면 굉장히 평화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느새 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처가 됐습니다.
유적과 유물을 우리 안양박물관에서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그것을 인지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우리 안양의 역사에 자긍심과 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좀 노력을 하고 싶고요. 이 김중원 건축박물관 역시도 건축계나 또는 건축적인 요소를 일반 시민분들이나 또 관람객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좀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 건축가의 생애를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 건축 재생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며 과거의 빛나는 유산을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는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동남부에 위치해 지리상으로 보면 한반도의 중앙부에 자리한 도시. 우리말로 큰 밭이라는 뜻의 한밭을 한자어로 옮겨 대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은요, 우리나라 최대의 교통의 요지이고 특히 철도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뻗어나간 곳입니다. 사람과 물자가 쉼없이 오르고 내리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아직도 골목골목 그 옛 정취가 남아있고요. 충청남도청이 있었던 대전의 역사를 증명하는 건물이 곳곳에서 옛 모습 그대로 오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큰 밭이었던 동네였고요. 근대도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대륙 침략을 위해서 이제 철도를 부설을 하면서 부산에서 서울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만주를 이제 진출하는 그 교두보로서의 어떤 중간 지점을 대전을 선택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철도가 놓이면서 그 철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 대전이죠.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철도의 중심. 대전역의 역사를 더듬다 보면 시간은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부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대전역.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기차가 지나가는 지역은 의뢰 그랬듯이 주변의 성장을 불러오죠. 대전역이 처음 들어선 곳은 충청남도 회덕군에 속한 작은 마을이었지만 철도를 통해 충청도 최대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대전이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큰 철도의 어떤 거점 도시로 그렇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은 따로 이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주거 지역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최초에는 대전역 서편으로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관사촌이 형성이 됐고요. 추후에 관련된 철도 종사자나 기술자들이 늘어나면서 대전역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소재동 지역에 관사촌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거죠.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지금의 대전역 동광장 너머에 있습니다. 골목골목 크고 작은 집 40여 채가 남아있는 마을인데요.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규모의 관사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그 시대의 건축 양식은 물론 대전역 성장의 역사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까지 증가됐던 그런 관사 마을이고요. 그 시기에는 가장 큰 주거 지역으로 이제 발전을 했던 그런 마을이죠.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만들어졌던,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이제 조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들이 이제 주가 될 거고요. 뭐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의 그 아파트 같은
그런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 딱 알맞은 골목길. 그 사이사이 자리한 주택은 생김새로 보자면 낯설음을 주기도 하고요. 여느 삶의 터와 다름이 없는 정겨움을 주기도 합니다. 처음엔 대전역에 근무했던 일본인을 위한 거주지였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시 대전 사람들이 주인이 된 공간이기도 하죠.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1960년대 사실 철도 종사자분들 위주의 이제 주거시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제 불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전 시민들의 어떤 주거 공간, 생활사회 공간들이었죠.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원도심이 이제 공동화되면서 사실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한 15년 전부터 이 마을에 대한 아카이브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카이브를 하면서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다양한 어떤 문화 자원들에 대한 발굴 작업들을 했고, 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거 기능들은 어느 정도 많이 상쇄가 됐지만 대전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이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이 소재동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어떤 공연이나 예술 또는 지역 축제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떠나간 터에 사람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우리는 그 노력을 공간의 재탄생에서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죠. 그 공간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오늘날의 시간과 감성을 채워나가는 것. 대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 근대 건축물들 그리고 이제 근대 우리가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물리적인 흔적들로 보면은 소재동 철도 관사촌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보면 식사은행 또는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이라든지 태미오레라고 하는 과거 충남 도지사 그 밑에 임원들이 이제 살았던 관사촌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191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가지고 형성이 된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입니다. 소재동 철도 관사촌에서 시작한 시간 여행은 흘러 대전이 충청남도청 소재지였던 시간까지 닿아갑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관사촌이 있는데요. 바로 충청남도지사 공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1932년도에 도청이 공주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도청에 근무하던 고위공직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관사촌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태미는 원래 이 지역에 태미라는 지명이 있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태미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태매산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매가 태미로 변환되면서 고유 지명에다가 올해는 대문을 마주하고 살고 있는 골목을 순 우리말로 오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시민들한테 공모했는데 어떤 대학생이 태미와 오래를 합성해서 태미 오래라고 지었다고 해요. 근데 태미로 오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터를 잡고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삶의 시간은 공간을 어떻게 바꿔나가는 것일까요? 아주 재미있게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지역의 역사를 볼 수 있듯이 이 관사촌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은 곳입니다. 지금은 과거로부터 부여받은 원래의 역할을 잃었지만 현재가 원하는 쓸모를 다시 찾아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 시기에 지어진 그 공공행정기관의 관사촌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남도지사 관사를 비롯해서 5개의 임원들이 살았던 관사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건축이나 뭐 외부적인 형태로 보면 우리가 소재동 철도 관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주거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충남도지사 관사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좀 고급 주택의 형태로 지어진 건축물들이죠. 관사촌이 위치한 마을의 이름인 태미와 누구든 맞이하는 오래를 붙여 완성된 태미오래. 관사촌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는데요. 건물 외부와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시기에 유행했던 건축 재료와 그리고 공법, 내부를 채운 장식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지사 공간을 비롯해서 6호 관사까지는 1932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1932년도에 지어진 당시에 일제 강점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와집하고 초가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시면 이제 붉은 벽돌과 그리고 응접실에 들어오시면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고 창문도 아르데코풍으로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창문을 둥그렇게 한다던가 창문의 그런 크기를 크게 해서 햇빛의 양을 조절했다던가 그런 건축 양식을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살았던 관사였기에 공적이고 사적인 공간이 모두 조성되어 있는데요. 글이나 사진으로 담는 것보다 직접 이 공간에 서서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옛 공간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역사적 가치죠. 출입문이 2개인 거는 가족들이 드나드는 공간 출입문과 손님들이 드나들던 주출입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응접실은 손님들을 접대하던 공간이기도 하고요. 한쪽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식구들이 생활하던 공간이 있는데 의외로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주출입문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 손님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해서 2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2층 계단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남향을 바라보는 건물, 주변으로 잘 조성된 푸른 정원. 그 당시 주거 공간을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요. 일본의 주거 양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지만 동선을 중시한 서양식 배치를 따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직선과 곡선의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형태와 원색을 통해 간결미를 주는 아르데코풍을 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식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내부 공간의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일본의 어떤 주거 건축들을 이제 많이 차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서양식 건축 양식이 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했던 벽돌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자연 속에다가 이제 주거 공간들을 만들면서 건물의 외형적인 형태들을 수평 수직적인 요소들, 창문의 차양을 길게 뺀다든지 계단실을 건물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수직적으로 강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서양의 유명한 건축가들이 했던 그런 기법들을 일부 이제 도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한 게 지금 태미오래에 남아있는 관사촌의 모습들이고요. 태미오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활짝 열었는데요. 누구나 와서 사색에 잠기고 여유를 즐기고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잘 보존된 역사적인 건물은
머무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경험이 되기도 하니까요. 전 세종에서 이제 검색하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생각보다 아담도 하고, 그리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하고 많은 분위기가 느껴져서 어릴 때 그런 추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대화의 이런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단계로 가는 그런 가치는 훨씬 자녀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재원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치가 훨씬 더 자손한테 주는 추억의 자산이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시간 속 이야기는 사건이 되고 사건은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은 오늘날에 이르러 문화유산이 되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역사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과거를 현재까지 닿게 하는 힘이 아닐까요? 저희가 과거에는 그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정량적인 판단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 중에 문화유산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생활 문화라든지 다양한 계층들이 시간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가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래되고 어떤 스토리나 이벤트가 있는 건축물들이 문화유산이 아닌 그냥 그 도시의 전체적인 역사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보고 그런 공간들을 남겨놓고 어떤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또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들이 하나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행처럼 이제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소재동 철도 관사촌과 충청남도청 관사촌을 지나 대전 시내에 닿은 발걸음. 그 앞에는 웅장한 모습을 지닌 옛 충청남도청이 있습니다.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이름을 바꾸어 건물 외형도 내부도 대전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죠. 1932년 이후에 충청남도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해 가기 전까지 대략 한 80년간 충청남도청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 20일 정도 임시 수도가 되어서 나라 일을 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건물 형태가 그 당시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건물로 현재까지 훼손 없이 거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건물로 근현대사 관련 영화, TV 드라마 등을 촬영하는 장소로 아주 인기가 높아요. 충청남도청이 처음에 이곳에 자리한 것은 대전역의 개통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 두 철로가 만나는 대전이 교통의 중심부가 되면서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을 이곳으로 이전했는데요. 대전역에서 직선거리로 1.1km 떨어진 곳에 지어져 100년에 가까운 세월과 크고 작은 풍파를 그대로 견뎌냈습니다. 말 그대로 대전이라는 도시의 성장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충남도청사로 사용했던 지금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이제 20년대에 지어졌던 아주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딱 어떤 일본식이다, 서양식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하나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요. 또 외형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권위적인, 가운데 중심이 잡혀 있고 좌우가 정확하게 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좀 권위적인 형태의 양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서양 건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건축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공간. 긴 복도를 따라 이어진 높은 창문들이 한낮의 햇살을 그대로 전달하고요. 그 빛을 따라 발길을 이끄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이 아닌 최대한 배제하고 절제된 형태에서 느껴지는 웅장함.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오늘날의 대전의 모습. 그 묘한 역사의 교차점이 되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대전역이 설립되면서 그 교통에 관련된 그런 내용, 또 많은 애국지사들이 대전 형무소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또 일제 치하에 노동운동을 또 대전에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 모습. 또 3.1운동 관련되어서 대전에서도 그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제노사이트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품은 건물을 바라만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대전의 근현대사를 가득 채워 시간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문화유산 그 자체인 공간 안에서 살펴보는 대전의 역사는 그래서 더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긴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건축물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과 연결되는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고의 지신이라고 하죠. 옛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후손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약 90여 년간, 100년 가까이 충청남도의 역사가 흘러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잘 보존돼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깨달으면서 영역의 역사가 있었겠지만 슬픈 역사는 우리가 슬프지 않도록 해나가면 될 것이고 좋은 역사는 개선 발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의 번영과 쇠퇴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쩌면 사람의 성장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끊임없이 변하고요. 그 속에서 사람은 저마다의 삶을 꾸려나갑니다.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 안에서 굳건히 온몸으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건축물과 공간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오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그 자원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도시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처럼 계속 발전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노후화되고 다시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대전이 근대 도시고 철도 도시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갖고 있었던 짧지만 또 어떤 행정기관들의 어떤 역할들이 그 임시정부의 역할들도 했던 그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파편들이 좀 최대한 많이 남아가지고 하나의 대전이라는 그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맥락의 요소로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철도의 발달은 편리함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동의 자유를 줌과 동시에
철도를 바탕으로 삶이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머무른 그 공간은 마을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대전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역사의 길 위에서 만난 공간들. 공간이 거쳐온 시간을 더듬어가는 일이 바로 대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